자, 잠재의식 기본 원리가 지금 1번부터 21번까지 있습니다. 자, 어제 공부했던 NLP 전제 조건이 NLP의 교리에 해당된다면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는 NLP의 부교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리. NLP가 비록 종교는 아니지만 만약에 종교라고 비유를 할 때 교리가 있고 부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LP 전제 조건은 NLP의 교리,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는 부교리.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달달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지 뭐. 그리고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는 NLP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월요일 하고 있는 에릭슨 체면, 또 일요일 날 하고 있는 체면, 또 앞으로 공부하게 될 시간선 치료, 이렇게 이제 무의식, 뭐 트랜스를 다루는 그런 과정에는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가 아주 중요해요.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기억을 저장한다. 자, 기억을 저장하는데 시간성, 비시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 순서로 저장할 수 있지만은 시간에 관계없이 저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무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는 자, 태어난 모든 기억, 태어난 이후의 모든 기억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뭐 1살, 2살, 3살, 4살, 5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다 이런 기억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엄마 뱃속 안, 태아가 되겠죠. 태아 시절의 기억이 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태아는 엄마 뱃속 안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태아는 엄마 뱃속 안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죠. 일본의 어떤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태아는 모든 뱃속 안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에 또 기억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이면 뭐가 있죠? 전생이 있고요. 혈통이 있습니다. 혈통. 전생의 모든 기억, 혈통의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 혈통이라면은 우리 부계 보면 아버지, 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또 모계로 본다면은 어머니, 외할머니, 뭐 정조 외할머니 쭉 올라가겠죠. 자, 이런 부계, 모계 이 혈통과 관련된 그런 기억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으면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나 딸도 우울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버지가 대인공포증이 있어요. 뭐 소심해. 그러면은 그 아들, 딸도 또 대인공포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의식의 기억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자, 아들이 또는 딸이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도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심지어 그 할머니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참고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초기에 제가 NLP 체면을 공부할 때 이제 한 15년, 2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뭐 환청도 들리고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NLP 체면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머니 찾아뵙고 어머니랑 뭐 대화를 하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어머니를 치료를 할 수는 없었죠. 치료를 할 수 없었죠. 근데 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제 어머니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96세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친구들 어머니는 거의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 찾아뵈면은 어머니가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고 건강한 모습을 제가 봅니다. 불안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죠. 외로움도 없고. 자, 어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NLP의 힘이 아닐까?
아들이 NLP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어머니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구나. 즉 혈통상에 이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었구나. 이제 이걸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NLP를 훈련한다는 것은 나만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위로 3대가 좋아지고요. 아래로 3대가 좋아지고요. 좌우로 3대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위로 3대와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아래로 3대와 또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고, 또 좌우로 3대가 또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무의식 안에는 혈통의 기억, 전생의 기억, 태아의 기억, 태어난 이후의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도 있지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무의식. 칼 융이라는 사람이 집단 무의식을 공부를 해보니까, 자, 집단 무의식 안에는 인류가 뭐 수렵사회, 농경사회, 이렇게 산업사회 이렇게 쭉 진화해온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인류가 진화해온 그 모든 진화 과정에 관련된 정보가, 그 경험이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설이나 신화, 또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설이나 신화, 우리 또 아시아권의 어떤 전설 신화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비슷해요. 근데 아시아, 뭐 아프리카, 유럽이 어떤 이동 경로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 비슷한 전설과 문화를 갖고 있지?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신화가 있었죠?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 그죠? 뭐, 또 일본에도 일본에 그만 어떤 신화가 있고요. 뭐 어떤 유럽에 보면 영국에, 뭐 프랑스에, 독일에 그에 걸맞는 비슷한 어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이런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비슷한 어떤 전설이 있죠. 전설. 뭐 선녀와 나무꾼과 같은. 근데 이 어떻게 비슷한 전설 신화가 각 나라마다 이 또 대륙권에 이렇게 비슷하게 존재할까? 이걸 연구해 보니까, 자, 이동 경로와 관계없이, 자, 인류는 집단 무의식 속에 그 인류의 진화 과정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공유. 그렇게 본다면 우리 두 분 이사님의 무의식 속에는 뭐 예수님의, 또는 공자님의, 노자님의 뭐 여러 그 어떤 기억들이 무의식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배우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 젖을, 자, 죽을 힘을 다해서 빨았어요. 엄마 젖을 죽을 힘을 다해서 빨아야 된다는 건 우리 배우지 않았거든요. 아기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엄마 젖을 죽을 힘을 다해서 빨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직립보행, 그러니까 두 다리로 일어서는 것, 이런 걸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일어서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 직립보행에 대한 본능적인 힘을 갖고 있지.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동물도 보면은 곰이라든지 뭐 이렇게 뱀이라든지 겨울잠을 본능적으로 자는 동물들이 있고요. 연어 있죠, 연어. 연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태어난 그 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자, 강에서 알이 부화가 되어서 그 연어들이 전부 바다로 내려가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다시 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알을 산란시키기 위해서. 이 연어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자기 태어난 장소를 알까요? 이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본능적으로 안다. 자, 1930년대에 이제 그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 집단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자, 일본의 최남단에 두 개의 섬에서 실험을 했어요. A 섬과 B 섬은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A 섬의 원숭이를 100마리를 풀어놓고 B 섬의 원숭이를 100마리를 풀어놨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를 지켜본 거죠. 근데 A 섬의 원숭이가 있잖아요. 자, 99번째 원숭이까지는 고구마를 흙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먹었어. 근데 100번째 원숭이가 있잖아요. 100번째 원숭이가 이 고구마를 물에서 씻어 먹기
씻어서 먹기 시작했죠. 근데 100번째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서 씻어 먹으니까 나머지 99마리의 모든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물에서 씻어 먹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비스듬에 있는 원숭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원숭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구마를 물에서 씻어 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A슴과 B슴의 원숭이들은 이동 경로가 없었고 서로 뭐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슴에 있는 원숭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구마를 물에서 씻어 먹는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집단 무의식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이 원숭이들이 집단 무의식 속에 서로 정보 채널이 있구나. 자, 비록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고구마는 물에서 씻어 먹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냥 물에서 씻어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아마 두 분 이상님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에요. 통화. 예를 들어 우리 오경수 이사님이 이상경 이사님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경수 이사님은 이상경 이사님한테 전화를 걸고 이상경 이사님은 오경수 이사님한테 전화를 걸고 서로 전화를 걸고 있었던 거지. 서로 전화를 걸면은 통화 중이 되겠죠. 이런 경험 아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릴 때 아마 우리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A가 B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도착하기도 이전에 B로부터 편지가 왔어. A, B가 서로 동시에 편지를 썼던 거죠. 자, 이걸 동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동시성의 원리. 그러니까 A와 B는 떨어져 있지만은 이제 우주로 본다면은 A와 B가 그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무의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이렇게 양자 에너지 파동장이 있는 거예요. 양자 에너지 파동장. 양자 에너지 파동장이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한다. 즉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주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우주는 자, 양자 에너지 장으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질 에너지, 정신 에너지, 영적 에너지 이 파동장으로 우주는 충만해 있다. 근데 이 우주의 에너지 파동이 우리 마음의 에너지와도 연결돼 있고요. 우리 신체 에너지와도 연결돼 있고요. 우리 물질 세계 에너지와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슴과 B슴의 원숭이들은 공간적으로는 100km 떨어져 있었지만은 자, 우주의 에너지 파동장으로 본다면, 양자 에너지 파동장으로 본다면 이 양자 에너지 파동이 A 원숭이와 B 원숭이한테 다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슴의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물에서 씻어서 먹으니까 B슴의 원숭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고구마를 물에서 씻어 먹는 거죠. 자, 우리 전구 있잖아요.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했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 그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전구를 똑같이 발명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에디슨하고는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서로 전달 체계도 없었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어느 나라에 그 사람도 전구를 발명했는데 문제는 에디슨이 특허 등록을 먼저 해버렸어요. 특허.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사람은 전구를 발명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봐봐요.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전구를 같이 발명했지? 근데 에디슨하고 이 유럽에 있는 사람은 서로 연락 체계가 없었는데. 근데 이게 또 양자 에너지 파동으로 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주의 에너지 파동장으로 볼 때는 그 에너지가 에디슨의 마음과 그 유럽에 있는 어떤 발명가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기억의 저장에 대해서 참 여러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요걸 이해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자, 꿈을 강하게 생각하면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크릿이 바로 그거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든 생각이나 내가 입에서 말하는 모든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에너지 파동과 연결될 수가 있죠. 에너지 파동이 양자의 즉 우주의 파동장과 연결되면서
실제 현실을 끌어당기죠. 근데 여기 한 가지를 또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자,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을 깊숙이 들어가서 보니까 초의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초의식. 혹시 초의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초의식이 있는데요. 초의식은 뭐냐면은 우리 영계는 영혼의 세계죠. 우리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우리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자,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죠, 우리가? 바로 영계. 이른바 우주의 에너지 파동장. 우주의 에너지 파동장에서 우리는 왔거든요. 그게 바로 영계예요. 즉, 우주 에너지 파동장. 이게 바로 영계. 영혼의 세계죠. 근데 우리 초의식 속에는 바로 이 영혼의 세계에 해당되는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면을 깊게 걸면요, 우리 초의식과 접속이 될 수 있고, 초의식과 접속되면은 바로 이 영혼의 세계를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전생과 현생 사이에는 공간이 있더라는 거죠. 이른바 LBL, 그러니까 Life Between Lives. 전생과 현생 사이에 영계라는 그런 또 새로운 그 삶의 공간이 있더라는 거죠.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저 우주의 파동장으로 올라가서 그 영혼의 세계에서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한 650번에서 800번 정도로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죽어서 저 우주로 올라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자, 우리 삶을 회고하고 되돌아보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회고하는 과정이 있는데, 나 자신의 관점에서만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 24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경험한 것들이 어떤 감정이 수천 배, 수만 배로 증폭될 수 있겠죠. 증폭. 잘 한번 봐봐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수천 배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잘 못한 일에 대해서는 수천 배로 큰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바로 이제 천국 같은 기쁨을 느끼거나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런 회고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거로 되돌아보면 아마 후회되는 것도 있고,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계로 올라가서 처음에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야, 너가 저거는 너무너무 잘했네,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저거는 너무너무 내가 잘 못했네, 정말 지옥 같은 고통으로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회고 단계를 거쳐서 또 우리는 휴식을 하고 또 영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에너지도 소모되고 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 되고요.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혼의 휴식. 충분한 휴식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3단계를 뭘 하느냐 하면은 학습 단계, 학습. 지난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삶의 순간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깨우치고 배워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부를 다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옆에 항상 영적인 마스터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뭐 성모 마리아님일 수도 있고, 뭐 부처님일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마스터들이 있죠.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삶에 대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뭘 하느냐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삶을 다시 계획을 합니다. 다시 태어날 계획을 세우죠. 자, 이번 삶에서 내가 책임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책임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모를 선택해야 될까?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야 될까? 그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책임을 배울까? 이걸 계획합니다. 자, 여러분, 책임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좋아요? 부유한 환경이 좋아요? 가난한 환경이 좋아요?
어떤 환경에서 책임을 잘 비울 수 있죠? 가난한 환경. 가난한 환경이죠. 가난한 환경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실함을 배우는 것도 같은 원리죠. 성실함. 아, 나는 이번 생에는 성실함을 배워봐야 되겠어. 그럼 성실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막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야 될 겁니다. 또 내가 사랑을 더 키워야 되겠어.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좀 외롭고 고독하고 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또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의 소중함을 나는 배워야 되겠어. 그럼 건강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좀 병치레도 하고, 좀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 이 말이야. 계획 단계에서. 부모도 선택했고, 자, 가정 환경도 선택했고, 성장 과정도 선택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할 것인가, 나의 배우자도 선택하고, 또 언제 내가 이혼을 할 것인가, 이혼을 하는 것도 선택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어. 사고를 당하는 것도 선택하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선택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원망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누구에게도 이유 변명을 대면 안 되고, 자, 모든 게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구나.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든 걸 선택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악인도 없고 어떤 피해자도 없다, 어떤 희생자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한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피해를 주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 아니고 악역을 맡은 영혼의 조력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력자들입니다. 조력자.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요. 자, 못된 사람들은 못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상처를 주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영혼의 조력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희생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 요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다면은, 우리 삶을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분노, 억울함,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자기 삶에 대해서, 삶의 어떤 사건 경험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 경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사건 경험에 대한 어떤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 때문에라는 사고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뭐 때문에 하면 계속 이유 변명을 되게 되고, 분노,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즉 희생자적인 사고를 하게 되니까 뭐뭐 때문에 사고를 버려라.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사고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 덕분에 내 마음이 더 강해졌어. 내가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던 그 덕분에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성공하기로 결심했고, 성공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어. 내가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덕분에 내가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내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 자, 과거에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던 그 덕분에 나는 지금 나이가 50대가 넘었지만 평생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NLP 공부하고 있어. 자, 이렇게 모든 걸 이제 덕분에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지 않은 건 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의 저장을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계, 영혼의 세계까지 쭉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무의식 안에는 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다룬다는 이야기는, 자, 이런 다양한 저장된 기억과 만난다는 것이고요. 자, 이 기억과 만난다는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잠재 능력을 일깨운다는 것이고,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탁월한 삶,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일단 1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은 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더 진도를 나가게 되면 또 내일 할까 좀 끊겨지니까. 그래서 내일 지금 1번 다음에 2번부터 해서 21번까지 쭉 제가 진도를 나가는 걸 할게요. 오케이, 내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